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한 주는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오늘은 좀 자료를 만드는데, 조사하는데,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게요, 지금 글로벌 시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기대했던 미중 무역 협상도 사실상 결렬이죠. 결렬되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지난주 리뷰해보고 다음주 예상해보고 검색기 포착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요 지수들입니다. 상해 지수도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늘 봤으니까요. 일단 주간으로 정리해보면 다우존스가 결국에는 음봉, 기나긴 음봉, 밑꼬리가 긴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선이 쭉 그였죠. 종가로 선이 그였는데, 보시면 꽤나 의미 있는 지점이긴 해요. 종목이야 기술적 분석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지수는 웬만하면 지켜줍니다. 지수는 웬만하면 지켜줘요.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주 후반에 약간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얘네도 미중 무역 분쟁에 충격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때린 놈들이기 때문에 그닥 피해가 없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안 거예요. 투자자들이 미친듯이 팔다가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팔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탄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최악이죠. 최악인데 코스피가 더 최악이죠. 코스닥은 그나마 지켜줘야 될 선을 지켰습니다.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는 완벽하게 단기 상향 추세를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잖아요.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결국에는 하방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복구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쌍봉이 형성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일단 일봉상 쌍봉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나스닥은 똑같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를 깼습니다. 완벽하게 깨니까 저렇게 큰 급락이 나오죠.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단 추세를 깼기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다들 저 추세만 보고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주봉상 쌍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패턴이었는데요. 계속 하락 패턴을 그리고 있다가 하락 패턴을 뚫나 싶었는데 결국 하락 패턴을 못 뚫게 되니까 하락했죠. 단기 상승 추세도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 중이었는데 결국엔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이거 좀 치명적이었죠. 한 주 동안 좀 대응이 안 됐으면 힘들었습니다. 저는 비중을 슬금슬금 줄이고 있었는데 다 줄이지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됐어요. 이 추세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죠. US 달러는 보시다시피 이제 주봉상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면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상승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결국엔 1200원까지 한번 갈 것 같긴 한데, 추세상 지금 지붕이다라고 할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최고 고점이 1210원 정도 됐잖아요. 저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한번 찔러보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세상. 그냥 추세상 그런 거예요. 지금 달러가 약간 좀 투기 세력이 붙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달러의 상승세를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투기 성향이 생겨버리면 지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기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악재도 그냥 깨버리고요. 호재도 씹어 먹어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달러는 한동안 그냥 지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이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보면 추세 상단을 때리긴 했어요. 이제 추세 상단을 계속 붙어갈 수도 있어요. 붙어가면서 한번 뚫어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저 추세가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까지 간 다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추세상 봤을 땐 떨어지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면 상승하겠죠. 일단은 이게 보면 10년물이랑 3개월물인데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포감을 한번 주고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위협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인데요. 테드 스프레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락을 하건 횡보를 하건, 그러니까 하락과 횡보를 하면 그냥 그 위험 자산에 좀 그 추세가 좋아져요. 주식 같은 거. 그래서 지금 테드 스프레드는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상승했는 종목들을 대충 보시면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래핀 관련주예요. 그래핀. 그러니까 그래핀이 아니더라도 그래핀에 엮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보이는 게 샘표 같은 거는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이죠. 정말 신기한 종목입니다. 테림 포장, 뭐 라이브 플렉스 이런 거는 그 M&A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질칼우도 뭐 M&A 때문이죠. 떨어진 걸 보시면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예. 이런 건 보지 마세요. 그냥. 풀무원이 떨어졌네. 진짜 유진 투자증권 좀 문제가 있네요. 진짜 이게. 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풀무원이랑 장원테크가 있는데요. 하락률이 90%, 83% 이러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롯데칠성도 똑같네. 이게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걸 반영 안 하고 그냥 하락률이라고 체크를 해버리네. 이 정도로 섬세하게 못하네요. 얘네. 이런 거 빼면 뭐 관리 종목이라던가 뭐 그런 코롱 티슈진 같은 좀 악재가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예. 코롱 티슈진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장원테크랑 풀무원은 아닙니다. 예, 잊으세요. 롯데칠성이랑 얘네는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추천했었죠. 그 다음에 세력이 매매한 종목을 보시면 선물 인버스를 기관이 진짜 엄청 샀네요. 예, 진짜. 진짜 예, 기관은 너무하네요. 예. 너무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얘들이 많이 산 게 금융이랑 통신주입니다. 뭐 파트론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팜스토리도 그렇고 필룩스는 하락을 엄청 많이 했죠. 기간 동안 21%가 떨어졌는데 저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전환사채로 따지면 3,800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았는데 5%밖에 안 올랐네요. 저 빈칸은 또 뭔가요? 진짜 한심하네요.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지? BH는 많이 샀는데 떨어졌네. 애플이 당분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AD 칩스 떨어졌고 얘들 지금 떨어지는 종목 굉장히 많이 샀네요. 보니까 한국카본도 그렇고 한송네오텍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그 다음에 외신을 보면 별로 볼 게 없어요. 보시면 뭐 첫 번째 기사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 최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하락 이후에요. 하락 이후에 제가 언제였죠? 3월쯤이었나? 3월쯤에 제가 비트코인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 그때 샀거든요. 사서 지금 오늘 팔고요. 지금 오늘 팔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지? 매수 체결이 됐구나. 하락 어느 정도까지 할지 보고 매수 체결을 해놨는데 사졌네요. 사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1%네. 예. 좀 이익을 좀 많이 보고 팔았죠. 제가 3월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뉴스에 슬슬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제가 그때 메이저 코인을 샀거든요. 비트코인만 샀습니다. 비트코인. 나머지 코인들은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올랐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는 뉴스가 떴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알트코인들이 오를 거예요. 그렇다고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예, 이건 제가 리스크 헤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스틸 이 옵티메스틱.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낙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저건 아직 모를 일이에요. 예, 저건 아직 모를 일이고 중국이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 외신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네요. 테슬라가 전환사채를 통해서 27억 달러를 가져온답니다. 일단 전환사채를 발행해줬네요. 테슬라가 다시 반등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반등하면 국내 전기차주도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메이저 이코노미 인덱스가 좀 발표됩니다. 뭐 매월 발표되는 것들이죠. 매월 발표되는 지표들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인데요. 내신도 별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중국이 보복카드로 미 국채를 매각, 뭐 위안화 절하등 거론, 뭐 이런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죠. 그 다음에 트럼프 재선 때는 협상이 더 어렵다, 뭐 이거 똑같고요. 북매체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좀 상세히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조건 아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메커니즘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이 약간 좀
탄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정부가 자기들 정책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긴급 주시하고 있다. 뭐 그다음 추경을 5월까지 뭐 완료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계속 이때까지 뭐 글로벌 시황 때문에 우리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나 보니까 글로벌 시황보다 우리가 더 안 좋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인지했습니다. 뭐 늦게라도 인지한 거에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좀 투심을 돌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메인으로 밀고 있던 그 대외 외교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곧 총선이 다가오거든요. 예, 지금 멱살 잡고 경제 이끌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봤어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으셔서 일단은 작년 7월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때 뭐 관세를 340억, 이거 340억일 건데, 예, 동등 수준으로 부과했고, 그 다음에 2차 관세 부과를 이렇게 또 똑같이 했는데 3차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수입 국가고요. 중국은 최고의 수출 국가예요. 이 둘이 붙었는데 그 무역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수출 국가가 이길까요? 예, 수입하는 애들이 이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중국이 그래도 좀 뭔가 가오도 있고 민족성도 있고 이러니까 개긴 거예요. 개겼어요. 개겼다가 일단은 18년은 그렇게 전 세계 시장에 타격을 주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다가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됐죠. 다시 시작됐는데 뭔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이번에 똑같아요. 북한이랑 똑같은 꼴이 났어요.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결렬됐는데 결렬되기 전에 보면 1차 관세 인상을 또 했어요. 19년 들어서 10%에서 25%. 중국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2차 관세 인상을 했는데 2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천억에 대해서 정확히 3,200억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관세 인상, 그러니까 중국 전체 물품에 대해서 25%로 그냥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버리면요 미국도 더 이상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무기인데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추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 좀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올해 말 11월에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돼요. 재선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의 목표가 뭐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얘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보면 중국을 우리가 좀 이겼다. 얘가 계속 트위터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중국에 부당한 무역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관철시켰다라는 거를 일단 처음으로 삼을 것 같고요. 경제 대통령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다음에 노스코리아. 이건 외교적인 정책인데 북한 미사일도 안 쏘게 하고 핵도 포기시키고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걸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오일 가격을 올려서 자기를 텍사스유, 그다음에 셰일가스에 대한 좀 매출을 올려서요. 자기의 그 러스트벨트의 지지도를 높일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얘가 좀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잘 알려진 거죠. 잘 알려진 걸 제가 정리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나머지 일정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류어 총리가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끼워 팔기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 사이에 생길 것 같아요. 얘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안 생기더라도 무언가 액션은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 재선 다음에 뭐 그 회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재선에 맞춰서 모든 일정들이 돌아갈 건데 근데 하반기에는 얘가 재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정세에 계속 관여할 수 없을 거예요. 선거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아 이러면서 막 헛소리 해야 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 타이트하니까 한 8, 9월쯤에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이 한 두세 달 정도는 횡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얘기를 보면 중국은 합의해서 후퇴한 적이 없으며 일부 문안 작성에 대해 견해가 다를 뿐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은데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가 취할 액션이고요. 지적재산권, 그리고 중앙보조금, 농산물 수출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 이 네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뭐냐 하면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막 탈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막 실리콘밸리부터 시작된 그런 좀 IT의 그 탑 클래스들이 뭐 기술을 개발하면 얘네가 그냥 갖다 쓴다는 거죠. 갖다 쓰는 게 좀 문제니까 이걸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고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라고 하니까 중국은 이게 너무 굴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어떻게 양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중간 지점이 있나 모르겠네. 중앙 보조금. 중국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중국 제품들이 너무 싸진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도 뭐 법적으로 뭐 반영하라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 보조금 주지 마라 이런 건가?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정책이니까 미국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거든요. 예. 저런 거에서 양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죠 생각해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막 우리 막 뭐야 뭐 수소차 지금 막 지원한다 축양한다 이러고 있는데 야 니네 너무 뭐 보조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예. 나라 예산 그렇게 쓰겠다는데 이런 건 좀 불합리하고요.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예, 조금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 얘들이 대두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주니까 더 수입해라. 야 브라질 거 막 한국 거 수입하지 말고 우리 거 수입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 농산물 생산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쟤들 막 땅도 넓은데 저쪽 비옥한 땅이 거의 뭐 서부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재배해가지고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표심을 좀 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5G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4차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규 그 메소돌로지가 있는 좀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선도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또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고 있죠. 5G는 먼저 풀었습니다. 화웨이에 돈을 엄청 지원해서 화웨이가 엄청 치고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좀 사족 같은 얘기인데요. 한국이 막 5G 막 먼저 개통하려고 막 쇼하고 막 밤에 쇼했잖아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괜히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맞죠. 예. 괜히 저랬다가 중국이랑 얘기가 끝나면 괜히 그냥 칼빵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좀 그냥,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싶어 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출해야 되는데 관세가 25%나 붙어버리면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중국은 막 빚도 엄청난데 저희들이 일경이 넘죠. 자존심 지키기가 필요해요.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가? 아무튼 체제를 좀 바꿨잖아요. 공산당 체제를 좀 바꿔서 그냥 자기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그 인민들도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얘네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수준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예전을 보시면 아시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국이랑 미중 무역 분쟁을 발발하면서 좀 애국심 위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을 돌리기를 들어갔죠. 그 상황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해보려고 용 썼는데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인 거는 뭐 일반인들도 아는 상황이었는데도 했는 걸 보면 그런 좀 이슈 돌리기가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굴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존심 지키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죠.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하정우랑 걔 이름 까먹었다. 그 걔 있잖아요. 2인자. 걔가 그 나이트 클럽에서 얘기하던 거 기억나시죠? 막 뭐 우리 애들 좀 배치하고 뭐 월급 주고 퇴직금도 좀 주고 이러니까 뭐 근데 니네 아들 여기 놔두는 건 아니지. 야, 마 나도 가오가 있다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막 예, 두드려 맞았죠. 저는 약간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중국이 약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다음 미 국채 매각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얘네는 관세 이런 건 아니에요. 쓸 거 다 썼어요. 지금 저 흐름을 쭉 보시면 아시죠. 예. 얘네들 쓸 수 있는 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미국채를 얘들이 2종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1종가 2종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체 미국
발행된 미국 국채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봐야 지금 별로 그렇게 효용성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강달러인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이 그래도 5%는 많이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5% 비율이면 중국이 확실히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달러가 유명무실해진다고 할 때 중국이 계속 국채를 사줬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계속 가서 막 그 힐러리가 가서 막 중국의 변함없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땐 중국이 더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저 미국채를 매각한다? 라는 수를 꺼내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 불매운동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그 중국이 뭐 사드 보복한다고 했을 때 원래도 중국 제품 안 샀지만 뭐 좀 그랬잖아요. 중국도 우리한테 사드 일어나니까 야 한국 가지 말자, 한국 거 사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의 그런 드라이브도 있겠지만 그냥 애국심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플이 타격 볼 겁니다. 이거는 좀 단기간에 좀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안화 절하 하면 이제 관세를 상쇄할 수 있죠. 위안화를 15% 정도 절하하면 되겠죠. 근데 환율 조작국 발표 난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그 전에 했다가 환율 조작국 되면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무기가 하나 더 있네요. 환율 조작국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아무튼 미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곧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 중국이 관세를 다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중국이 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선으로 미국이 좀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곧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문정부 식량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의 또 행적을 좀 보면요. 올해부터 보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 완전 폐기는 못하겠다라고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진실 혹은 거짓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언론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그냥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추가 핵시설이 있는 거를 신고를 안 하는 걸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면서 끝났다고 하죠. 핵 완전 폐기는 북한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표가 아니고 뭐랄까 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서 그 뒤에 뭐 막 우리만의 길을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올해 이번 달 초에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좀 이상하네. 아무튼 발사체를 쐈는데요.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경고인 것 같아요. 거리를 보면. 근데 5월 10일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죠. 이건 한반도라 일본을 겨냥했는데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요격이 힘든 미사일이라고 하네요. 신형 미사일. 이게 뭐 러시아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에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저기 뭐 공허한 생태내기로 우롱한다. 그 다음에 UN 인권 보도를 비난했어요. 그때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생방송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보면 얘들이 식량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달래준다고 막 쌀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는 무언가 그냥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얘들은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개방을 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막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 그 다음에 유엔 인권 보도 비난을 할 때 보면 자기들의 그런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개성공단 재개를 하는 건 그 남북에 대한 이해관계지 왜 자꾸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냐라고 이제 한국을 좀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쌀 주네 마네 하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막 쌀만 주는 그냥 생색내기를 하는 거다. 진짜 한국은 진짜 지금 되게 애매하죠. 상황이. 안 줘도 욕먹고 줘도 욕먹고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는 멀리서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주겠다는 건 아니죠. 진짜 이런 ROI가 안 나오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정부도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부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좀 윈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루징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잘 해결해줘야 우리 같은 투자자가 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한테 뜯길 수 없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공매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거라 좀 잘해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색기 종목을 보시면요. 지능기업 또 나왔네요. 샘표, 오리엔탈 전공, 상보, IA, 신한인터텍, 솔로에타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샀다가 손해보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게 제 검색기입니다. 검색기를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건 장원테크인데, 장원테크 좀 분석하다 말았네요. 아무튼, 지능기업을 보시면, 지능기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반등을 안 해주면요. 반등을 안 해주면 곤란합니다. 특히 여기, 2300, 얼마지? 2355원. 이거를 깨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안 깨는 걸 지지하는 걸 보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지하는 걸 보고 그냥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한다면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니까 이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최소. 아무튼 지능기업은 급등주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능기업은 이렇고요. 샘표는 이제 샘표는 좀 되게 재밌네요. 이게 이렇게 갔던 게 결국에는 이거를 위한, 이 정도면 거의 점쟁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한 번은 삐걱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겠죠. 이 선도 세력들이.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도 세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진짜 9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단기간에 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사서요.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선이 그어져 있네.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럴 거예요. 약익절 했습니다. 약익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단기 눌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갑자기 올라왔으면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그러면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하면 5일선에서 반등할 거예요. 5일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요 정도에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면 오르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약간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샘표는 이게 검색식에 좀 급등주들이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줬는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하락했다 치면 하락했을 때부터 보면요. 여기 대충 이렇게 그리면요. 보자. 어떻게 됐지? 아직 멀었네요. 이거 멀었네요. 여긴 최소한 뚫어야 됩니다. 거래량 여기서 엄청 터졌기 때문에 이건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리엔탈 전공 얘도 그래핀으로 떴죠. 그래핀이구나. 그래핀으로 떴네. 그래핀이면 이게 후속주인데 멀리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진짜 이거 완전 속인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 설거지처럼 보여줬는데 망치형을 띄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여기 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스금스금 내려오면요. 이거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서 이 중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겠네요.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네. 전부 다 상보도 급등했죠. 이건 갭상승했네. 엄청 강하네.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군요. 얘도 그래피네. 작정했네요. 얘는 작정했네요. 이거는 진짜 괜찮네요.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눌림 주면 바로 갈 수 있겠네요. 진짜.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위닉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예, 여기서 이거 다음날 갭으로 뜨는데 갭 뜨면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 보겠다. 근데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초가를 갭으로 띄워서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강한 매물대를 뚫어버려서 그 뒤에 이렇게 갔죠. 이렇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상보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상보가 이렇게 있다가 탁 뚫어버렸죠. 여기서 탁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시초가로. 이 시초가로 뚫은 게 뭐냐면 지난 고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그냥 뚫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물려있던 애들을 이익으로 바꿔줬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시가를 지난 저항선을 뚫어 올린다는 건 시가를 지난 저항선에 물려있던 애들이 팔려는 생각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야, 니네 좀 기다려봐라. 니네 지금 그 본전 던질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쟤네를 그냥 지지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니네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가면 좋은데 이거는 플랫 조정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상보는 좀 저 지켜봐야겠네요. IA는 뭐지? IA는 또 뭐죠? 뭐 이런 거 기사가 없네요. IA 뭐 이런 것도 뭐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횡보를 했는데 전고점이 여기면 지금 뚫어야 될 게 두 개네요. 근데 첫 번째 거 뚫었죠. 액면 분할을 하고 이것도 시초가를 뚫어 올렸네. 그리고 여기서 했다가 이거는 좀 급등주긴 한데 여기서 바로 못 쏘아 올리면 좀 21선까지 빠지겠네요. 여기서 못 쏘아 올리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약간 좀 양비론이긴 한데 이 뚫어 올리면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엔터텍 신화엔터텍이라 뚫어야 될 곳이 요렇게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약간 올라갔다 떨어졌네. 그러면 마지막에 떨어진 건가? 이렇게 또 아리랑을 치겠네. 참. 신화엔터텍 얘는 또 뭐죠? 그래핀. 그래핀이네요. 뭐 그래핀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죠? 국일제지 나오더니 갑자기 너도 나도 그래핀 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갈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추세를 좀 그리고 있네요. 급등주 치고는 뭐 대충 찍으면 이런 거죠.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쭉 내려오면 이쯤에서 이걸 뚫어주는 거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런 거네요. 여기 뚫어주는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난 거래량을 못 뚫었어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솔로에타는 솔로에타는 결국엔 하락 시나리오로 갔었네요. 이렇게. 근데 보기 좋게 뚫어버렸네.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렸네. 솔로에타도 제가 알기론 그래핀으로 떴습니다. 얘는 에너지를 모으고 5일선 맞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겠네요. 거래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터지네. 와, 이 정도면 진짜 굉장한데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네. 얘는 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솔로에타. 이 친구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 종목인데 걔 아직도 들고 있나? 여기만 뚫으면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 뚫어서 안착하면 장난 아니네.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힘없이 떨어져 버리면 별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뭐 주말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다음 한 주가 다시 막 장애 회복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뜰 것 같아요. 그래핀이 지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버렸어요. 눈치를 채버렸기 때문에 이제 좀 물량 떠넘기기, 단기적으로 물량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뭐 완전 물량을 떠넘기고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속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나 그래핀이야 라고
선포해놓고 잠깐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시기 좀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보세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보시면 돼요. 뭐 우리기술 투자, 뭐 비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라운 시큐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안이랑 비트코인 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차트는 우리기술 투자가 좋습니다. 예, 그거 계속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우리기술 투자가 내일 시초가에 뜰 것 같아요. 당연히 시초가에 뜨는데 시초가가 생각보다 안 뜨면 저는 들어가 볼 거예요. 생각보다 안 뜨면. 근데 뭐 10% 이렇게 뜨면 좀, 예, 그건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좀 저지선이 10% 내외예요, 내외. 예. 3% 정도 뜨는, 예상 체결량이 많으면서 3% 뜨는 시초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그런 시초가에서 들어갔을 때 손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지만, 예. 괜히 설거지 하나 걸려가지고 손해본 적도 있는데, 시초가의 예상 체결량이 좀 많고, 10%에 3% 사이로 뜨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뜨는 시초가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어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색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수소차가 다음 주에 좀 랠리를 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그래핀이랑 그, 그 비트코인 관련주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사이에 그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잘 진행돼서, 다음 주 도가 아니죠. 다음 주는 잘 진행돼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